지난 2019년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해서 1.25%가 되었습니다. 초저금리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, 저축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. 10년 전만 해도 예금금리가 5%를 넘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나름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은행연합회에 들어가 제1금융권의 12개월 예금금리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곳이 1.6%에 불과합니다. 여기에 이자소득세 15.4%도 내야 되죠. 1,000만 원을 1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고작 13만 5,360원입니다. 겨우 13만 원을 받으려고 1,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? 한국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, SK텔레콤 등 주가가 안정적이면서도 3%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한국 주식이 불안하다면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스타벅스 등등 세계 1등 기업들은 한국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가가 두세 배 넘게 상승했습니다. 만약 최근 3, 4년간 1,000만 원어치를 투자했다면 해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의 배당금을 받았을 것이고 원금은 주가 상승을 통해 2, 3천만 원의 돈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. 투자를 하기가 겁난다고 은행에만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.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. 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금리가 낮아졌다고 섣불리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마세요.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.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은행들도 줄어든 예대 마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늘어난 대출금이 부동산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. 우선 2017년부터 LTV 규제 약대, 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조차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 또한 부동산은 투자 수요가 시장을 받쳐줘야 가격이 오르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, 보유세 인상 등 투자 수요에 대한 억제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다주택자들 중에 집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보면 금리 인하의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.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요약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물가도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.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.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호주처럼 기준금리를 1% 이하로 추가 인하한다거나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거나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투자 여건이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투자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지,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한 후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.